안녕하세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이지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돌연심장사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돌연심장사의 예방 방법과 주변에서 혹시 돌연심장사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무서운 심근경색으로 인한 돌연심장사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심혈관계 질환을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위험 요소들 중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위험 요소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나이라든지 성별 혹은 유전적인 성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반면에 우리가 노력해서 관리할 수 있는 꿀팁이 7가지가 있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7가지만 신경 써도 급성심정지를 많이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혈압입니다. 수축기 혈압을 140 이하로 조절해야 하는데 130 이하로 낮춰도 특별히 어지럽거나 불편하지 않으면 130 이하로 낮추는 것이 권고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운동을 해서 살을 빼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부족하다면 혈압약을 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비만인데요. 체중 감량이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사람마다 각각 그 타겟이 달라서 어느 정도까지 체중을 빼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사실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이 빼면 좋다는 것이 정론인 것 같고요. 2019년에 학계에 발표된 연구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보면요, 비만이 있는 당뇨 환자들이 10kg 체중 감량을 했을 때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 중에서 약 46%가 1년 내에 관해를 이루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관해라고 하는 것은 당뇨에 증거가 없다는 거죠. 당뇨약을 먹지 않아도 혈당이 오르지 않는 상태를 얘기해요. 10kg만 뺐는데 절반 정도가 약을 끊어도 되는 정도인 거예요? 네, 그렇죠. 약을 중단할 수 있을 정도 되고, 한 2년 정도 봤을 때는 약 35% 정도 됐거든요. 많은 부분이 다시 건강치 못한 생활 습관을 가지면 다시 또 당뇨가 더 심해질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저밀도 지단백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야 하는데, 타겟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가 있고 예전에 관상동맥 질환이 있었던 고위험 환자들은 약 55mg/dL 이하로 낮추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람들에 따라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넷째는 운동인데요. 가이드라인에서 얘기하기로 일주일에 약 150에서 30분 정도 중등도 강도의 운동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걷거나 골프라든지 진공청소기, 잔디깎기 이런 종류의 운동을 얘기하고요. 고강도 운동의 경우 일주일에 약 75분에서 100분 정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강도 운동은 달리기, 수영 그런 것들이 있고, 최대한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을 줄이라는 것이 여러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당뇨의 관리인데요. 당화혈색소 7% 미만으로 조절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개월간의 당뇨 조절이 어땠는지를 반영해주는 수치인데, 그것을 7% 미만으로 조절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는 금연입니다. 흡연자들이 비흡연자에 비해서 5배 정도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금연은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가장 기본적으로 권고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술인데요. 알코올의 과잉 섭취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을 높이는데, 최근 가이드라인에서는 최대 일주일에 100g 정도 미만으로 섭취를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소주로 요즘 소주가 한 16도 정도 되니까 360ml 기준으로 따지면 일주일에 1.7병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해석해서 한 번에 1.7병을 몰아 마셔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나눠 보았을 때 일주일에 골고루 마셨을 때 1.7병 정도 이상 마시지 말라는 뜻이고, 맥주를 기준으로 따지면 맥주가 한 4.5도 정도 되니까 360ml짜리 맥주 한 병을 최대 일주일에 한 8병 정도 그 이하로 섭취하라는 것이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꽤 많네요. 네, 소주가 좀 하루에 복잡하죠. 한 병씩 마셔도 된다는 거. 맥주는 그렇죠. 근데 소주는 한 잔에서 2잔 정도 마시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혼자 있는 상황에서 급성심정지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급성심정지가 발생하면 환자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전조 증상이 있다면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거든요. 불행히도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급성심정지가 발생한다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요.
다만 심한 흉통이나 호흡곤란과 같은 전조 증상이 생긴다면 119에 먼저 신고를 하고요. 또 가능하다면 가까운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집에 문을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변 사람이 의식 없이 쓰러졌다. 이러면 저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변엔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환자가 자극에 반응이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흔들어서 깨우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쳐야 돼요. 가슴팔. 네. 깨우듯이. 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환자가 반응이 없다. 그럼 두 번째 해야 될 거는 119로 신고를 해야 돼요. 반응이 먼저. 있으면요? 반응이 있으면 그 심정지가 아니거든요. 구조사분들께서 어떻게 하라고 처치를 다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한 손을 전화를 받고 있으면 그 처치를 그대로 따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호흡을 확인입니다. 호흡을 확인하려면 환자가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 숨을 어떻게 쉬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환자분 높이로 이렇게 내려서 가슴이 적절히 올라오는지 그걸 확인해야 돼요. 10초 정도를 지켜봤을 때 가슴이 올라오면은 숨을 쉬고 있는 거죠. 만약에 가슴이 올라오지 않는다. 그때부터는 이제 심장 압박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분당 100에서 120회 정도 흉골의 아래 2분의 1 이쪽 부위를 압박을 하는데 보통 5에서 6cm 정도 들어가도록 그렇게 흉부 압박을 해야죠. 그럼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 급성 심정지가 발생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는? 똑같이 가슴을 두들기면서 아저씨, 아주머니 하면서 이렇게 깨우는 겁니다. 반응이 없으면 주변에 119를 불러주세요, 연락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전화 안 해요. 그래서 한 명 가르쳐야 돼요. 저기 빨간 옷 입은 아저씨 119에 전화해주세요. 지정을 해서 그렇게 불러야 되고요. 그 사이 동안에 호흡을 확인하고 호흡이 없으면 바로 흉부 압박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박동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데 만져봐서 확인을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일반인 수준에서 맥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의료진인 경우에는 맥박도 확인하라고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는 추천되지 않고 호흡이 없으면 급성 심정지를 관측을 하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혹시나 숨은 쉬지 않지만 맥박이 있다 하더라도 그 환자는 곧 심정지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응급대처법 알아주면 도움이 될까요? 어떤 것들이 있죠? 유튜브에서도 응급처치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응급의학회라든지 공신력 높은 기관에서 여러 동영상들을 제작을 해서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소금물을 마신다든지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린다 이런 것들은 근거가 없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학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흉통이 있었을 때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는 약을 혀에 넣으면 협심증인 경우에 심장 혈관이 늘어나면서 흉통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요. 이전에 협심증이 없었다면 이런 약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일반적인 상황의 대처법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존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인 가구에서 혼자 있을 때 만약에 급성 심정지의 전조 증상이 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대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본인이 잘해서 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심폐소생술 교육이 상당히 잘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급성 심정지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는 학교에서도 교육을 잘 해주는 것 같고요. 일례로 지금 제 앞에 입원해 있는 환자분이 한 분 계신데 군인이신데 달리기를 한 이후에 갑자기 심정지가 왔어요. 근데 다행히 주변에 군인들은 다 심폐소생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적절히 심폐소생술을 잘 해서 지금 다 회복이 돼서 완전 정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한 정도로 회복이 된 환자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심폐소생술이. 네, 그렇죠. 그래서 심폐소생술의 교육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사회의 급성심정지의 예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얼마나 빨리 구급차가 도착하고 얼마나 빨리 제세동이 이루어지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1차적으로 심폐소생술이 얼마나 빠르게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졌느냐가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급성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